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91회차 국내 축구 총 5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광주의 최근 공격진에서 아사니와 백하 등의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24년 시즌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한 전패 기록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수원이 맞불을 놓는 전술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을 상대로는 약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 특성상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경기 운영이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권경원과 이승우 등 핵심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데르손, 지동원, 정승원 등 3톱 공격진이 좋은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 포인트 생산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손준호는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수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원이 광주를 상대로 잘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잠그고 빠르게 전진하는 운영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전술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경원의 이탈로 수비에 불안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수원의 3톱의 퀄리티와 손준호의 패스 및 수비 능력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볼 만합니다. 수원이 광주의 압박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경원의 부재가 수비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원의 공격과 미드필드 라인의 능력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공격력에 있어선 큰 문제가 없는 팀입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인을 올려 화력을 중시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양은 역습 상황에서 취약점을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때는 오히려 중거리 슛이나 상대에게 내주는 찬스의 빈도가 높아져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따라서 안양은 늘 배후 공간 이슈를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산은 역습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아산은 압박과 카운터를 통해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좋은 성과를 올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포와의 경기에서 압박 라인을 올리거나 전남과 같이 공격적인 팀을 상대할 때는 실점을 허용했고 이에 대해 감독이 선수단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양 같은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아산이 수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며 무승부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안양이 경기를 주도하고 아산이 이를 받아치는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산이 무너지는 경우는 안양과 같은 팀이 강하게 몰아붙이며 공세를 퍼부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안양의 수비력이 상대의 역습을 100%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버픽을 추천하며 무승부를 예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이 주도권을 잡고 아산이 이를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산이 안양의 공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안양의 수비력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대구는 최근 들어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과 유기적인 연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문제는 항상 문전에서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정치인의 경우 마무리 단계에서의 판단이 아쉬움을 남기고 세징야와 에드가는 나이로 인해 점차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전의 경우 수비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대전은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경기 결과는 1무 2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골을 넣으면 곧바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넣어도 대전이 2골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최근 3경기에서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언더와 무승부를 기대할 만합니다. 대전이 선제골을 넣더라도 황선홍 감독의 특성상 이 상태에서 내려앉고 버티는 전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구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겠지만 대구는 결정력의 기복이 상당한 편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상황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전반적으로 득점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전이 선제골을 기록하더라도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게 되면 대구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대구의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를 결정짓는 골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특히 패스 플레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압박에 막히면 지난 수원전처럼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수원의 중원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 경우 인천은 사실상 무고사에게 공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은 최근 3선 라인 뎁스 문제를 겪었으나 김기동 감독이 이를 해결한 모습입니다. 이승모가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고 최준을 수비에서 3선으로 기용하면서 3선 라인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김신진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활용해 효과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여전히 압박과 깔끔한 카운터 어택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라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노리는 서울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기대할 만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의 핸디캡 승리를 과감하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3선 문제를 최준의 포지션 변경으로 해결했고 강한 중앙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인천은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의 압박에 막히면 수비마저 흔들리기 쉬운데 이때 높은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서울이 주도권을 잡고 인천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인천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 서울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면 서울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이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과 압박에 취약한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이 이 점을 이용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은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의 주요 문제점은 경기 후반 막판의 실점 빈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최철우 감독도 60분경까지는 경기가 전술대로 잘 진행되지만 그 이유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88분 이후에 실점이 발생하면서 성남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얇은 선수층과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지공 상황에서 다소 약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과 맞붙어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지만 슈팅 20개에도 불구하고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3년 이후 성남을 상대로는 2승 2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간결한 역습을 통해 득점을 올리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물론 최근 안양이나 경남처럼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천의 수비적인 약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부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해봅니다. 성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이며 선제골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이후 지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천을 상대로 성남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부천 역시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난전을 예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의 후반부 실점 문제와 부천의 역습 능력을 고려할 때 치열한 경기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